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이 진주국제 여자 배구 대회를 앞두고 진주 지역 배구 꿈나무들과 특별 강습을 열어 기본기부터 실전 조언까지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노조의 거센 퇴임 요구가 있었던 인물인데 새 수장 임명을 통한 대대적인 개혁 주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이 창원과 김해에 이어 내년 진주에 4호점을 엽니다.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혁신도시 인근 동진초에 들어서며 125명 규모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에선 산불과 수해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동 청소년들이 모여 기후위기 문제를 토론하며 심각성을 체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진주시 가좌동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지리산에선 등산객이 저체온증으로 구조됐고 10일 함양군에선 비닐하우스 화재로 농막과 카라반이 전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 국제여자 배구 대회를 앞두고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이 지역 배구 꿈나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 강습을 통해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낸 건데요. 대한민국 여자 배구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랠리 현장을 남경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주 경해여중과 선명여고 배구부가 어떤 연습 때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구슬땀을 흘립니다. 대한민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함께하는 강습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습엔 여자배구 간판 스타인 강소희를 비롯해 선명여고 출신인 정호영과 박은진 등 현재 우리나라 여자배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후배들을 보니까 제 학교 시절 생각도 나고 좀 추억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거 위주로 많이 말을 해줬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말할 거 없이 너무 선수들이 잘하고 있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해보니 재밌고 이제 학교 후배들한테 좋은 걸 많이 알려주고 이제 잘 해줘서 뿌듯한 것 같습니다. 모랄레스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강조해서 말해주려고 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잘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모랄레스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은 배구부와 준비운동부터 기본기 기술 시범과 실습 등을 함께 소화했습니다. 강습 동안 대표팀 선수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줬는데 배구부 선수들에겐 그 자체만으로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선수들을 보니까 너무 떨려서 시합 때보다도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지 되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알려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기본기 같은 거에도 디테일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연습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인 이사벨 하크가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영원한 국가대항전 라이벌인 일본 등 5개 팀을 상대합니다. 각 팀과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승리를 따내는 것을 목표로 경기에 임한다는 계획입니다. 5나라가 다 강팀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붙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대한 승리를 많이 챙기고 좀 대표팀의 팀워크를 더 맞춰가고 싶습니다. 진주를 찾은 대한민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지역 배구 유망주들에게 소중한 배움을 전수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2025 코리아 인비테이셔널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를 앞두고 최종 합동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엔 소방, 경찰,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주요 출입구, 비상대피로, 소화설비, 교통통제 방안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6개 국가대표팀이 참여하는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는 12일부터 17일까지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진주 스포츠파크 양궁장을 기반으로 해외 국가대표팀을 유치했습니다. 올해 유치된 팀은 아랍에미리트와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가대표팀은 오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0박 11일간,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은 오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5박 6일 동안 진주에서 전지훈련을 가집니다. 선수단 방문에 따라 진주시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임기를 3개월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스스로 물러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전 정부 인사의 사표가 줄줄이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에도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이 국토부에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 5일.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1월 취임해 임기 만료까진 아직 3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이는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닷새 만에 이뤄진 결정. 김 장관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LH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고 밝혔던 만큼 정치적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LH의 수익 구조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데 이어 본격적인 조직개혁 드라이브가 시동을 걸 거란 분석도 뒤따릅니다. LH에 대한 오랜 개혁 요구도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LH의 공공전세 주택 매입 사업이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부채 증가와 사업 효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이후 공공전세 주택 매입 등 적자 사업을 떠안게 되면서 2015년 130조 원대이던 총 부채는 지난해 160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LH가 분양 경쟁력이 없는 매물을 비싸게 사들여 다시 재공급하는 건 공공임대 사업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온 배경.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 정책을 수용했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충분한 계획 검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기능보다는 단기적인 주택시장의 안정, 정책적인 목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휘둘리고 있는 성향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단기 손실만 부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공공성 효과 측면도 봐야 합니다. 실제 시민사회계는 여전히 LH의 조직구조 혁신의 방향성이 공공성 제고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격차 문제와 악성 미분양 물량 확산세 해결을 위해선 서민 주거권 보장을 실현시킬 전문적 인사가 낙점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시장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인물보다는 주거 복지라든지 이제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것들을 좀 중요하게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분이 임명되어야 된다라고. 이 전 사장이 취임한 이후론 경영 능력과 소통 부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겸직 신고 누락과 낙하산 인사에 따른 직원들의 반발은 물론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참석을 두고 노조가 거센 퇴임 요구에 나선 겁니다. 정권 교체 후 대대적인 사업구조 개혁이 예고된 가운데 LH가 새 수장 교체에 이은 조직 정상화에 빠르게 이를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 창원과 김해 등 3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용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6년에는 교육도시 진주에 늘봄 진주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수업이 중지되는 등 급증한 긴급 돌봄 수요에 탄생을 알린 늘봄. 경남도 교육청의 거점 통합 돌봄센터인 늘봄은 교육부가 도입한 늘봄학교의 기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와 달리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10개 학교의 초등학생이 대상. 학생 수가 많은 만큼 단체 프로그램은 물론 통학버스 프로그램, 무료 급식 간식이 가능하고 교직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근에 있는 10여 개 학교의 방과후와 돌봄을 하나의 센터로 모아서 하면 학교의 부담도 줄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립된 늘봄센터 3개소는 모두 창원과 김해 등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늘봄 4호점이 진주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혁신도시발 아동 비율이 높고 돌봄 대기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주의 혁신 초전지구에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동진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 진주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교육당국에서 돌봄 수용률을 분석한 결과 돌봄 대기 수요는 오는 2029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5개 반 125명 규모로 동진초등학교에 늘봄 진주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대기 수요가 많은 혁신도시, 초전지구와 인접한 데다 구도심의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이용 대상인 모든 학교에서 차량으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인근 대학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또 학원을 이것도 다녀야 되겠고 저것도 다녀야겠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점 센터가 생긴다면 그 센터 안에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제 학부모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학교에서 잘 하지 않는 이제 체육이라든지 이제 컴퓨터 부분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시 진주에 생길 경남교육청의 거점 통합 돌봄센터 4호점 늘봄 진주. 리모델링 등에 3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6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남해군이 대통령실과 기재부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대통령실 이선호 자치발전 비서관과의 면담을 통해 남해 여수 해저터널 착공과 관련 대규모 민자 사업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재부 제2차관과의 면담에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국가균형 발전 전략 추진을 위한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함양읍 백연리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됩니다. 파크골프장은 7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120억 원을 투입해 36홀 규모로 조성됩니다. 오는 9월 착공해 20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동안 함양군에는 정식 파크골프장이 없어 하림공원 일부를 임시로 사용해 왔습니다. 함양군은 8일 파크골프협회 회원 250여 명에게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025년산 진주해패 14톤을 호주 시드니에 수출하는 선적식이 11일 한국배영농조합법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원항배는 8월부터 9월까지 수확하는 한국산 조생 품종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은 2017년 홍콩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16개국에 우리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특별사면에 서부경남 주요 인사로는 하영재 전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하영재 전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잔영 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 대상에 포함돼 오는 15일 석방될 예정입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로 2,188명의 형사범과 83만여 명의 행정제재 대상자의 특별사면,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서부 경남에서도 산불과 수해 피해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 기후위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기후위기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11일 지역 아동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부터 곧 성인이 될 고등학생까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 상황의 문제점을 되짚고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지구온도가 1도 이상 올랐다는 분석 속에 기후위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봄 산청과 하동에서 이어진 대규모 산불과 해를 거치며 반복되는 극한호로 아이들도 이제 그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얼마 전에 홍수가 크게 일어났던 것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집이 부서지고 막 지금 저희 여름이 작년보다 훨씬 더 더워졌고 겨울에는 또 많이 추웠고
봄이 거의 없다시피. 세계 단위로 보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약 700건이었던 세계 자연재해 수는 2010년대 들어 3,100여 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가 지속되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 속에 아이들도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재활용이 된 걸 쓰고 그다음 때 텀블러 그런 걸 씁니다. 플라스틱 사용 같은 걸 이제 좀 줄인다거나 진짜 막 대중교통을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발전은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제 저희가 미래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에서 2도 이상 오르면 지구가 품고 있던 탄소마저 배출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지만 북극의 이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온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고요. 온실가스가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일 거고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이 영구 동토층을 더욱더 녹일 거고 우리 인류는 이제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없게 된다. 여전히 체감할 만한 수준의 큰 변화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적 세계적 영역에서의 실질적 탄소 중립 정책 시행이 시급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이 최근 열린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와 충남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남해 스포츠클럽은 경기도 염기훈 주니어 축구클럽과 결승전에서 만나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군은 이번 성과는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입소 이후 거둔 첫 결실이라며 클럽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청소년 국제교류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상평혁신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한미일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진주시 자매도시인 미국 유진시와 일본 마스에시와의 교류를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2025 한미일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는 세 도시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행사로 참석자들은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며 교류의 폭을 넓혔습니다. 같은 날 마스에시 청소년 국제교류단은 진주시 의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환담하고 의회를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가자동 전촌우회도로 교차로에선 차량 2대가 추돌하며 반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함양군에선 비닐하우스 화재와 함께 지리산 등반 중 저체온증을 호소한 등산객이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서부 경남 사건 사고 소식 강철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밤의 도로 위 차량 앞부분이 찌그러진 채 도로에 서 있는 흰색 승용차 한 대. 그 앞에 있는 SUV는 주변이 불에 걸린 채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1시 15분쯤 진주시 가자동 정촌우회도로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었고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불로 승용차와 SUV가 반소돼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압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같은 날인 9일 함양군 마천면에선 지리산 산행 중인 50대 여성이 저체온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리산 세석대피소에서 출동한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오후 4시 25분쯤에는 함양군 함양읍 비닐하우스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농막 18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인근에 있던 카라반 등이 전소됐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40여 분 만에 진압됐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주민은 펑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사천시가 본 예산 대비 549억 원 증가한 9,98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사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금 219억 원과 항공 MRO 일반 산업단지 조성 45억 원, 국산콩 가공 산업화 지원 6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당시 실종된 산청군의 마지막 실종자에 대한 수색 규모가 축소됩니다. 수색 장기화로 지역 소방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자 기존 도내 15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던 수색 작업은 산청소방서와 진주소방서, 사천해경 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인력 80여 명과 장비 30여 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마지막 실종자는 신등면 유련리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입니다. 하동군의 진교면 친환경 보행도로 조성 사업이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하동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 25억 원 등 총 49억 원 규모로 보행도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진교면 지중화 사업과도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비는 수요일까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최고 33도까지 나타나는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함양, 산청 21도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곳곳에 비 소식 있는데요. 광주와 제주는 종일, 부산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세종 21도에서 32도, 광주 22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 소식 있겠습니다.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후로 접어들면서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19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4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